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자, 오늘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3,900억 순매도했고 지금 현재 한 2,500억 정도 순매도했으니까 아직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어제보다는 매도세가 좀 둔화가 됐다.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의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누계로 계산해 보니까 약 한 4조 6천억 정도 순매도한 것 같아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고 하죠. 제가 뭐 그런 심정은 아니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매수가 임박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당연히 특히 이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외환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외환시장 대비해서 이상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금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주식이 다시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와 함께 원화가 이제 절상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런 쪽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 보시면 외국인 매수 임박 그리고 지금 19일째 순매도에서 내일은 확률이 높죠. 내일 또 만약에 외국인이 순매도한다면 모레는 또 순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 네 가지 정도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지금 시장의 8할은 삼성전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노아의 방주를 이제 패를 대서 삼성전자의 방주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삼성전자보다는 우선주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을 대략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니까 이제 수급선이 60일선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사실 매수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길게 보면 월봉상 보면 지금 상승 충격 3파동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상승 충격 3파는 앞전 고점이자 역사적 신고점이 되는데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마지막 어떤 그 할례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아울러서 삼성전자의 방주 중에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출자하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그런 회사를 비롯해서 오늘 이제 네 종목을 점검을 해드릴 텐데요. SFA 반도체, 그리고 원익 IPS, 테스, 그리고 SFA 네 종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장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를 해드리는 게 지금 뭐 바이오 섹터도 결국 이제 사실 4차 산업의 연장선 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4차 산업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독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업체들, 뭐 2등까지는 그나마 그냥저냥 먹고 살만 하지만 3등, 4등 이후서부터는 결국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청담동 리베라 호텔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그 다음에 바이오에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또 저희 회사 주력주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거든요. 그런 쪽의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어설픈 묘수는 여러분들 절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그 업종이라든가 분야 내에서 1등 기업, 이왕이면 세계 최고가 좋고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최고인 그런 기업들 쪽으로 결국은 독과점이 계속해서 가속화가 되는 그런 장세라고 보거든요.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 매수 임박 논리 한 뭐 네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단연코 저는 이제 외환시장이 지금 주식시장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는 정도 크기라면 환율도 크게 올라야 되거든요. 즉 원화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약간 뭐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러죠. 결국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 처음 청취라고 해야 되나 시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금 시장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가 가장 상위가 외환시장, 두 번째가 채권시장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원자재 시장, 네 번째가 주식시장, 다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네 번째이기 때문에 외환시장, 채권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금리의 인상 인하 텀은 길죠. 근데 환율은 매일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의 절대적인 어떤 제약을 받죠. 예를 들어서 원화가 절상이 되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원화가 절상되는데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원화가 절하가 돼요. 환율이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다시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위 구조인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건 주식을 30년 했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절대적이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고 절대 불변의 법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주식을 하신다면 항상 외환시장과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19일째, 지금 누적으로 한 4조 한 6천억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 어제 3,900억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500억 좀 넘게 순매도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제보다는 이제 매도세가 조금 둔화가 됐다. 뭐 그 정도에서 좀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은 순매수 전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최소한 매도세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좀 회복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주가의 조정은 조정을 통해서 어설픈 매도세가 이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사실 수급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주도주 논리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정을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저희 우리 회원분들 중에서도 편안하게 가신 분들이 있는데, 주가의 조정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막 그냥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분은 환장한다고 그러죠. 환장한다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 그대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되죠. 탐욕과 공포를 버리고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사물이 혹은 현상이 정확히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지금 57.2%예요.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약 한 1조 6천억, 7천억 정도 매도한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장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히 집계를 안 해봤는데요. 지금 4조 한 6천억 정도를 매도했으니까 거의 한 30% 가까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외국인 지분이 지금 57%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져서 제일 데미지가 큰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들이죠.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대외적인 어떤 그 역학관계, 대외적인 어떤 그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삼성전자를 판 게 아니라 한국을 판 거죠. 그런데 많이 팔았기 때문에 다시 또 채워넣어줘야 돼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제 결산을 얼마 안 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워놔야 된다고 보는 거고,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매수 인방 논리 중에서 하나를 말씀드린 게, 최근에 이제 주로 파는 외국인들은 일단 한먼입니다. 뭐 영국계라든가 홍콩계 일부 헤지 펀드들이 팔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물량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상당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미중 간에 오늘도 사실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불확실성 때문에 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쪽에 철강에 대한 관세를 또 매기겠다 하면서 시장 전반이 좀 약세였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빠진 것은 굉장히 좀 데미지가 있죠. 왜냐면 내년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미중 간에 15일자에 아마 미국 상무부하고 또 접촉이 있을 거예요. 중국 관계자들하고. 좀 스몰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지금 최악이 뭐냐면 스캔들이거든요. 스캔들 이슈를 덮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딜이고 빅딜이겠죠.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렇게 열악한 장세 속에서도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고개를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유 같은 간에 12월 내로는 실무회담, 북미 간의 실무회담, 그런 것들도 좀 제 이슈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는 강렬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장 보면 이제 윗장에 특히 오늘 제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특히 오늘 이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종목이 이제 위에 차트가 삼성전자고 아래게 하이닉스거든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죠. 이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의 절정이 빠르면 2022년 혹은 2023년에 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절정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 후발업체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정도 되면 중국의 어떤 그 반도체 굴기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 낸드 플래시 같은 거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역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원짜리가 10만원 오른다면 하이닉스는 한 50% 정도밖에 못 올라요. 근데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한 20% 빠진다, 30% 빠진다면 하이닉스는 50% 이상 빠집니다. 그게 시세 원리예요. 그러면서 후발업체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경쟁력이 미달되는 기업들은 소멸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굉장히 무서운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력과 경쟁력이 뛰어난 절대적인 그런 기업 쪽으로 계속해서 어떤 그 힘이 모아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개별주도, 어설픈 종목들은 우리가 묘수를 절대 부리면 안 됩니다.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게 돼 있는데, 지수가 올라가도 체감 지수는 굉장히 열악하죠.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조선철강기계화학들이 올라갈 때요, 니프티 50라고 그랬어요. 니프티 한 50개 종목만 올라갔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 실질적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원달러 환율인데요. 지금 이건 제가 오전경에 캡처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외국인들이 다 팔지 않았나 싶은데 다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시 2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자, 제법 지금 환율이 인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또 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가격대는 이 가격대, 이 가격대 8월 달에 갭 상승한 겁니다. 갭 상승. 이 갭이 소멸갭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메꿔준다, 바로 메꾼다고 그랬어요. 강력한 저항선이요. 대략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게 1차 저항선이 달러당 1183원에서 1188원 정도를 제시했거든요. 1190원 돌파 가능성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외국인 매수의 임박론, 거기에 그 핵심 이름입니다. 핵심 논리요. 그럼 뭐 삼성전자도 뭐 근거가 있는 거고, 지금 3.6원 정도 환율이 인상이 됐네요. 자, 그리고 더 짧게 보시면은요. 자, 파동론으로 따지면 짧게 보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이 일어났죠. 이게 바로 소멸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피날레는 거죠. 즉, 외국인 매도, 지금 환율이 인상되는 것은 외국인 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 환율이 인상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봐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돈이 뭐 빠져나가든가 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은 원화가 절하가 되죠. 즉 환율이 인상이 되죠. 근데 오늘이 파이널이에요. 어제 대비해서 갭상승이 발생했거든요. 갭상승이. 이 갭은 바로 소멸갭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향으로, 즉 원화가 절상되면서, 절상되는 근거는 역시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전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월봉이거든요. 요 마지막 1, 2, 3, 4, 5 원화가 환율이 인상이 되는 거죠. 이게 소멸갭이에요. 마지막에 이제 피날레, 그 매수의 극점이죠. 바잉 클라이막스라고 하거든요. 반드시 거품을 몰고 와요. 그래서 이 갭은 소멸갭이에요. 소멸갭. 급진갭이라든가 돌파갭하고 틀리죠. 메꿔버리는 거죠. 거기에 따른 반동으로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외국인이 지금 4조 한 6천억 정도 매도했으면 환율이 지금 1200원 훨씬 넘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제 그 오프닝 즈음에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외환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환율 구도가 이 정도라면 결국은 다시 원하는 절상,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원하는 절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의 뭐 절대적으로 맹신하거든요. 이제 시장 환경이 좀 바뀔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자, 뭐 요 정도만 보고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이제 자, 삼성전자. 자, 5만원인데, 뭐, 5만원 정도 살짝 깨지면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60일선이 우리가 보통 이제 수급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60일선이 살짝 깨지는 상황인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는 요 고점 대비해서, 이날이 이제 11월 18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8일, 12월, 1월하고 3월, 최악의 3월까지 횡보 조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전에 이제 좀 전환이 된다고 봐야겠죠. 자,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좋고, 저는 뭐 하여튼 마지막 저가 매수기에 삼성전자를 보통 주 기준으로 5만원 미만에 살 수 있는 저는 마지막 매수기라고 보는 거죠. SFA 반도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주하죠. SF 반도체는 우리가 삼성전자의 천병이라고 그랬고, 우리가 자세히 분석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대반의 그 TSMC가 역사적인 시고가를 돌파하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TSMC가 올라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간 것을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팹리스 회사, 반도체 설계 회사죠. 그 다음에 반도체 후공종이 이제 패키징에 다 물려있죠.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은 SF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플러스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삼성전자도 결국은 간다고 보는 거죠. 얘가 천병이라고 보는 거죠. 삼성전자가 역사적 고점 돌파하기 전에 얘가 먼저 가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익 IPS. 원익 IPS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 이제 전공정이죠, 전공정. 방막 증착 장비죠. 증착 장비 관련해서는 뭐 국내 최고죠, 최고. 자, 원익 IPS 지금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 받았어요. 그래서 선취매 차원으로 계속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원익 IPS는 특히 삼성전자가 지분을 직접 출자하는 회사예요. 삼성전자하고 가장 밀접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방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도 증착 장비죠. 특히 3D 랜드 관련해서 한번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자, 테스도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테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바닥권이에요. 바닥권. 이 고점 43,000원까지 가서 이때 이제 3D 낸드 호황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이때도 저희가 요때 저희가 주력주에 편입해서 회원분들한테 아주 그 뭡니까 그 격려를 많이 받았죠. 테스는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굉장히 강합니다. 그다음에 SFA 연구죠. SFA는 이제 SFA 반도체, 자회사가 SFA 반도체죠. 역시 SFA는 삼성전자가 10.15%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삼성전자가 출자를 했습니다. 지금 전저점 부분이니까 뭐 저점대에서는 계속 사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양반 같은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 굉장히 견조하죠. 다른 이제 그 IT 부품 소재 이런 것들 박살이 날 때 SFA는 굉장히 강한 하방 경직을 유지해줬어요. 역사고점 51,000원인데 당연하게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사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SFA 반도체라든가 혹은 테스라든가 원익 IPS, SFA 이런 종목들을 사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말씀 안 드렸는데 특히 오늘 그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구독을 한번 신청하시고 제 방송을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들어보시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제가 인정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 또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세력가치 분석 혹은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뭐 대한민국 최고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하여튼 최고라 자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